독일은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건 알고 있지? 그래도 지금까지 독일이 버텨올 수 있던 이유는 정말 많은 숙련공 또 장인들이 생산성을 높여왔기 때문이야. 하지만 점점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지.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는 오랜 저출산으로 숙련공이나 장인들이 많이 없다는 거야. 거기에 더해 베이비부머 시대의 장인들이 은퇴를 하고 있지. 또 역설적이지만 2005년에 하르츠 개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.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었고 독일 제품의 신뢰도 하락 등 많은 안 좋은 점들이 생겼지. 맞아, 하르츠 개혁이란 걸 해볼 거야. 어느 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긴 할 거지만 난 전문가는 아니니 내가 여기서 살면서 느낀 점들과 데이터를 통해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테니까 의견이 달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말고. 하지만 너희들의 진지한 의견이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이야. 귀찮더라도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고 너희들 생각도 적어봐줘. 그걸로 인해서 내 컨텐츠도 좀 더 풍성해질지 모르니까 말이야. 자, 그럼 앞에서 말한 하르츠 개혁이 무언지 알려줄게. 일단 여기서 하르츠는 사람 이름이야. 페터 하르츠라는 경제학자이자 폭스바겐 인사담당 이사이자 2002년까지는 노사협의회 의장이었던 사람이지. 이 사람이 3인당 대표이자 그 당시 독일의 총리인 슈레더라는 사람하고 함께 시작한 거야. 지금부터 좀 복잡하니까 집중해봐. 이 개혁의 가장 큰 부분은 이거야. 이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최장 32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어. 만약 최장 32개월이 지나면 실업지원금이란 걸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었지. 심지어 이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야. 때문에 일을 안 하거나 몰래 일을 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지. 이걸 최장 24개월로 줄인 거야. 참고로 실업급여 보장 범위는 60에서 67%이고 실업지원금은 53에서 57%야.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실업급여를 사회보장지원으로 통합해버린 거야. 이러면 기한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의 돈이 많이 줄어들었지. 2024년 기준으로 563유로에 더해 월세만 보장해주거든. 거기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비정규직 일을 강요받아야 하지. 즉 공무원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야. 여기 공무원들 겁나 불친절하거든. 이러니 사람들의 저항이 거세지기 시작했지. 그래서 2023년부터 다시 제도가 바뀌어서 좀 더 지원하게끔 만들었어. 그러다 보니 개혁 후도 그전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 보여. 단지 공무원에게 잔소리 좀 듣는다는 거와 구직 활동하다가 재수없게 직장에 붙어서 일을 해야 한다거나 정도야. 또 들어보면 아니 저렇게 많이 받아?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지. 그럼 계속한다. 저번 편에 내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받아?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지? 들어봐봐. 저번 편에 사회보장으로 563유로에 더해 집세를 준다고 했잖아? 그건 혼자 사는 사람일 때고 가족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. 부부면 각 506유로를 받고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면 6에서 13세까지는 390유로, 14에서 17세까지는 471유로에 더해 집세가 나오지. 거기에 아이 한 명당 육아수당으로 최대 만 25세까지 250유로가 또 나오지. 3명째부터는 육아수당이 300으로 올라가. 난 아이가 둘이고 나이는 14세, 17세 사이니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달에 2,454유로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세가 나오지. 내가 남 똥꼬 빨면서 일해서 받는 월급을 그들은 사회보장이라는 명목하에 받아가는 거야. 내가 만약 외벌이였다면 내가 똥꼬 빤 돈보다 더 받는 거지. 아직도 개꿀이지? 복지 개혁이라는 걸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는 이유가 뭘까?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독일은 일단 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.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말이야. 정작 똥꼬 열심히 빠는 나는 조금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아직도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. 어떻게 생각해? 계속 가보자고. 들어보니 어때? 이 정도면 뭐 지금도 개꿀이라고 생각 들지 않아? 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줬다가 뺏는 거잖아. 사실 그게 제일로 치사한 거거든. 그 결과로 3인당의 총리였던 슈레더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 의회를 해산하고 투표를 다시 했지만 기민당에 밀려서 메르켈이 독일의 다음 총리가 된 거지. 하지만 메르켈도 그 개혁이 좋았던지 바꾸지 않았고 지금까지 왔지. 사실 이런 개혁은 메르켈의 기민당에서 했을 법한 개혁이었지. 그런데도 3인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도 당시의 복지 시스템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. 사실 그 개혁으로 러우전쟁 전까지의 독일 경제 부흥기를 맞이했지. 메르켈이 슈레더와 하르츠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. 어쨌든 이 개혁으로 인해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고 국가 총생산량은 많이 늘었어. 그에 더해서 독일 마르크에 비해 평가절하된 유로를 쓰면서 독일의 경제는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어. 즉 생산성이 증가되니 물건을 시장에 많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고 독일제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잘 팔리게 된 거지. 그에 반해 비정규직이 늘고
사회에 불만은 많아지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도 많이 늘어나게 됐지. 또 그전에 숙련공들이 하던 일들을 경험은 없고 교육은 안 타던 비숙련자가 싼 값에 넘겨받게 된 거지. 왜? 싸니까. 하르치 개혁은 여기까지 하자.